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듯이 즉각 상승 랠리를 보이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600포인트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까지 발동되는 등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9만 전자까지 돌파하면서 지수를 이끄는 가운데 증권주도 일제히 빨간불 켜내며 현재 시간 2.82% 오른 5,6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바이오와 2차전지, 로봇주까지 모두 너나 할 거 없이 랠리를 이어가면서 4.55% 오른 1,1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600선을 단번에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는 5,671포인트 선까지도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면서 5,6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장부터 1.5% 가까이 오르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후 10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지더니 이후엔 1,150포인트 선도 돌파하고 1,160포인트 선 돌파도 눈앞에 두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크게 사들인 기관이 현재 시간 1조 1,0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9,5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눈치 보기를 이어가던 개인은 현재 매도 다시 이어가면서 3,000억 넘게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6,700억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고 기관도 6,600억 넘게 강한 순매수에 나섭니다. 개인만이 1조 3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매물 내놓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자 오늘 6원 넘게 급등하며 1,450원대로 출발한 환율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은 0.25% 오르면서 1,45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6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데다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주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호황으로 지난해 깜짝 실적을 기록했던 증권업계가 올해도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 연일 이어지는 등 강세를 이어가자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확대는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으로 직결되는 만큼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재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기대감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는 증권주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만년 저평가 업종이던 증권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간 증권주의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증권이 오늘도 강한 모습 보이면서 15%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4.45% 오른 7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주의 강세에다가 동전주,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 폐지 정책에 힘입어서 현재 연일 상한가를 보이면서 1,57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9만 원 선을 돌파하며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가 HBM4의 공급가를 $700까지 인상할 것으로 관측돼 견조한 메모리 수요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오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연일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잡았고 KB증권은 올해 전 세계 영업이익 상위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중이 9%, 약 1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2월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 강도가 지난해 4분기 대비 더 심화됐다며 삼성전자 메모리 출하량의 70%를 AI 데이터 센터 업체가 흡수하고 있어 구조적 수요 기반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보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중 19만 원 선도 돌파한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약간은 조정되면서 18만 8,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이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증착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부터 우주 태양전지 산업을 주도할 꿈의 소재 페로브스카이트를 대량 생산해 상용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의 실리콘을 신물질로 대체 경량성과 높은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는 제품으로 선익시스템은 경쟁사들이 5세대 페로브스카이트 증착 태양전지 기판에 머무는 사이 8세대 증착 기술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선익시스템이 기존 OLED 증착기 시장 내에서 90% 이상 사실상의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증착기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선익시스템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이 오늘 장중 상한가인 13만 원 선도 돌파하는 모습을 14만 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은 상한가가 약간은 조정되면서 29.1% 오른 12만 9,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강력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상법 개정 기대감에 힘입어서 코스피 6,000포인트의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랠리가 지속될 경우 코스피 7,000선 돌파도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계속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쉬고 돌아오셨나요? 오늘 시장은 설 연휴를 잘 마쳤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듯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역시 오늘 4% 넘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또 코스닥 쪽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지수가 4% 넘게 올라가고 매수 사이드카도 오늘 발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 연휴가 끝이 났고 본격적인 또 2026년의 장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나도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더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 조방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쭉 가는 거고요. 이제 코스닥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관심이 오늘 또 코스닥에 쏠리는 것 같아서 코스닥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설 연휴가 끝이 나고 오늘 코스닥이 축포를 터뜨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초반에는 코스피 쪽에 오히려 좀 더 쏠리는 관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가 설 연휴 전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전반적인 시장을 건전화시키고 시장에 안 좋은 종목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이게 설 연휴 전에는 약간 관심이 좀 뜸하다가 오히려 설 연휴가 지나고 설 연휴 때 시청자분들,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랑 주식 얘기 많이 하셨죠? 다 압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내 얘기가 막 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심리가 아마 전이된 것 같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일단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4가지의 골자로 한 그런 개혁 방안이었는데요. 이제 이 요는 이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은 다산다사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산다사 시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규 상장의 문호는 넓히는 겁니다. 새로 혁신적인 기업이라든지 좋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IPO를 하고 들어오는 문은 넓히는데 대신에 만약에 상장하고 나서 역시 안 좋은 기업으로 전락되거나 부실 기업이다. 아니면 공시를 뭔가 주주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퇴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쉽게 들어오지만 만약에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바로 퇴출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겠다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이런 계획이었고요. 이러면서 코스닥 내에 퇴출 기업 수가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0개, 100개 정도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 개혁 방안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이런 부실 기업이 한 220개까지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에도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1,700, 한 1,800개가 상장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좀 개선도 필요하다. 그냥 상장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빨리 퇴출을 시켜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상장 폐지 개혁 방안에 4가지 큰 골자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가시고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반응이 있던 것이 바로 동전주의 상장 폐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동전주라고 하면 다 아시죠? 1,000원 이하의 한 주당 가격이 1,000원 이하여서 몇백 원짜리 그런 주식들을 이제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잘 걸러내서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입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만약에 동전주 1,000원 미만의 종목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 이후에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계속 1,000원 아래다. 그러면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났는데도 이후에 90거래일 중에 절반 이상 45거래일 연속 이 1,000원 아래 계속 동전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상장 폐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 동전주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막 몇백 원짜리에서 몇백 원으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속속들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액면병합 후에도 주가가 여전히 동전주이면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전주 가지고 계시면 내 동전주가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떤지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또 추가적으로 2번째, 3번째, 4번째 방안도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기준도 시가총액이 이제 2026년 7월 요 기준으로 해서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요 상한선 밑에 한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27년 내년 1월에도 이걸 한 번 더 높여서 300억 원까지 강화를 해서 만약에 300억 원 아래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역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선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자, 완전 자본 잠식 관련된 이야기도 역시 현재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 3구형 폐지 관련된 조건들을 강화시킬 것이고 공시 위반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기존까지는 최근 1년 동안 공시 벌점이 15점 누적이 되면 역시 상장 폐지 관련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더 강화시켰습니다. 벌점이 10점만 누적이 돼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중대, 고의적 공시 위반하면 이건 바로 그냥 상장 폐지 한 번에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철퇴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금융당국이 계속 으름장을 놓고요. 이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실 기업이나 안 좋은 종목들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강화, 조금 더 코스닥에 이득이 될 수 있을 이런 정부 정책이 펼쳐질 텐데 그러면 코스닥의 눈높이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전반적인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LS증권에서 2018년과 같은 2018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그때 지수가 한번 레벨업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책 프리미엄이 코스닥에 다시 붙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코스닥의 목표치를 LS증권은 1,4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기준 적정 코스닥 코스피 PBR을 1.5배라고 산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정부 정책의 프리미엄을 얹으면 플러스의 표준 편차 플러스 1을 조금 더 더하면서 코스피 PBR은 1.85배 정도는 가능할 것이고 코스닥은 목표 PR을 한 3.2배 정도까지는 높여 잡을 수 있다.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 산정 방식이 다를 수가 있으니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러면 만약에
지수가 현재 대비해서도 한 25% 정도의 상승 여력, 한 1,400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코스닥 내에서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나누는 전략을 LS증권에선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워낙 좋고 이제 캐펙스 투자라든지 시설 투자를 더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주가와 정합성이 높아지고 ROE도 안정적인 업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모멘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반도체 소부장 쪽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자, 그럼 반도체 말고 비반도체는 어떻게 하느냐?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도 이익 개선세가 확인이 되는 종목을 좀 가려야 된다. 그런 이익 개선세가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서 파마리서치나 SPG나 실리콘투나 디어유나 이런 종목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스닥의 투자 전략, 이렇게 반도체와 비반도체에 어떻게 전략을 잘 세우셔서 좋은 종목들 잘 고르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술주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렸다. 연준의 1월 FOMC 의사록 공개 속에서도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18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26% 올랐고 S&P 500 지수는 0.56%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는 0.78% 올라 22,753.64에 마감했다. 상승 동력은 AI 반도체였다. 엔비디아는 1.63% 상승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 확장 과정에서 엔비디아 칩 수백만 개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아마존은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가 지분을 65% 확대했다는 소식에 1.81% 반등했다. 마이크론은 헤지펀드 아팔루사의 지분 확대 소식에 5% 넘게 급등했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실적 호주의 7%대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1월 연준 회의록을 주시했다.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에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대체로 지지했지만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추가 인하는 멈추되 물가가 둔화하면 재개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쉬었죠? 네. 네. 자, 오늘 뭐 연휴 끝나고 났는데도 시장이 뭐 다시 축포를 터뜨리면서 또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다 올라가는데 또 돈 되는 섹터의 테마를 여기서도 또 찾아야 됩니다. 더 올라갈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길건우 대표가 선택한 섹터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통신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지난주에 설 연휴 전에는 이
통신주가 SK텔레콤이 아무래도 AI 관련된 투자를 미리 선언을 해놨다. 이런 것들 때문에 SK텔레콤이 좀 잘 가긴 했지만 다른 통신주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런 온기들이 퍼질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으로 또 공략을 해야 될지 시청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더라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 네. 그 통신주에 한번 딱 물렸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G 전환할 때, 네. 야, 통신주 이렇게 좋다는데 왜 내 거만 안 가냐.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상을 까보니까 뭐 때문에 못 갔냐면 5G로 전환할 때 반쪽짜리 5G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작년 말에 정부가 앞으로는 5G 단독망 써라. 완전한 5G 해라. 의무화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통신 사업자들은 이걸 다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 반쪽짜리가 무슨 말이냐면 통신 처리 속도는 5G입니다. 근데 얘한테 5G로 이제 그 신호 체계로 명령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얘는 LTE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쓰다 보면 5G 안 잡히면 갑자기 LTE로 바뀌었다가 전환되죠. 5G 갔다가 네. 왔다 갔다 막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이거 배터리도 엄청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 의무화를 한다라고 하면 통신 섹터 자체가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반신반의하실 게 그러면 SK나 KT나 LGU 플러스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그러게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SK랑 KT의 지분을 사모펀드 유명한 애들이 싹 사들였어요. 왜 그랬냐? AI 쪽에서 통신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SK텔레콤이나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5G 단독망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자율주행이나 사실은 통신 다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빨라져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보면 이익 훼손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사모펀드에서는 생각을 하고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두 번째는 AI 인프라 관련해서 사실 국내만 열심히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한다라고 할 때 통신 섹터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데 항상 가장 많이 움직일 때가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할 때입니다. 근데 올해 또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통신 섹터를 조금 이제는 좀 이 색안경 쫙 지우시고 골고루 이렇게 딱 한번 둘러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SK텔레콤이 한번 힘을 쏘아 올렸고 주가를 쏘아 올리면서 근데 또 이번 주에는 빠지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확 헷갈리셨는데 뭐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5G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를 더 드라이브를 거는 거,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골라볼 종목들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대형 통신 3사도 있고 통신 장비주들도 있고 네.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골고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이제 통신 3사부터 하나 뽑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SK텔레콤이잖아요. SK텔레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게 맞아요. 이유인즉슨 AI 관련해서 결론은 통신 사업자와 손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럼 번 돈을 또 어떻게 쓸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당 줄 거냐 아니면 다시 5G 아까 완전한 5G SA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거냐인데 배당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배당 성향 40%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게 없으니까 배당 성향을 줄여가면서 캐펙스 투자까지는 아직은 안 해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좀 안전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통신 3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장비주들이 사실은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통신 3사들도 5G 관련해서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미국 주파수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또 5G로 넘어가니까 여기에 통신 장비가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 관련된 장비주들은 사실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RF 머티리얼즈라고 있습니다. 네. RF HIC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는 사실은 광통신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광통신 관련돼서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미국 주파수 경매.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플러스 알파 수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최근에 방산 쪽 섹터가 조금 잘 가고는 네. 있는데 이 안에
RF 머티리얼즈가 방산으로도 엮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부품이 이제 필수 부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국산화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한테 또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럼 플러스 알파 매출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장비주들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 3사 중에 SK텔레콤 하나 봤고 RF 머티리얼즈 함께 통신 장비 쪽 하나 더 봤는데 그러면 이 통신주 중에 대표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은 뭡니까? 우선은 이제 대표적인 통신 장비하면 앞에서 잠깐 RF 머티리얼즈 얘기했는데 RF HIC, KMW, 이노 와이어리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중에서 이노 와이어리스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와이어리스요? 네, 이유인즉슨 우선은 주파수 경매는 당연히 넘어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파수 경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조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뭐죠? 있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스페이스 X 상장 관련된 얘기를 먼저 네. 일론 머스크가 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이야기를 하면서 저궤도 위성에 데이터 센터 하겠다. 네, 그리고 나니까 위성 통신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노 와이어리스가 포함됩니다. 네, 위성 통신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바로 직전 고점인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일자로 따지면은 거의 몇 년도냐면 22년 12월 고점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야, 통신주가 이렇게 빨리 회복을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에서는 사실은 기대감도 있지만 수급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수급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35,000원 많이 오르긴 했어요. 2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전전 고점인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올 상반기까지 주파수 경매나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상장 관련된 이전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 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 중에 탑픽 종목은 이노 와이어리스, 스페이스X 상장의 수혜, 위성통신 관련된 또 부품을 만드는 회사 이노 와이어리스를 목표 가격 4만 5천 원까지 눈높이를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통신주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길 대표님은 어떤 걸 고르셨을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아까도 살짝 이 통신주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건데 방산주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방산주가 최근에는 또 약간 쉬고 있는데 방산주의 모멘텀 저희가 다시 봐야 될까요? 종전에 대한 이야기, 근데 또 이란에선 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방산주가 사실 항상 기대감, 그다음 실적, 다시 기대감, 실적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은 뭐이냐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기대감은 여전히 그 종전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한쪽 구간에서는 계속 확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만의 일은 아니구나. 글로벌하게 어찌됐건 종전에 대한 것들보다는 이게 언제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감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미국 쪽에서도 국방비 증액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방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국산 무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나 통과하는 걸 본다라고 하면 요거 기대감 좀 크게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네. 이제 실적도 따라와 줘야 기대감 다음에 주가를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게 작년 기준으로 방산 4사의 합산 매출이 40조가 넘었습니다. 영업 이익이 4조 6천억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해서 50조 돌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0%가 또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게 수주 잔고인데 4년 전에 우리나라 방산 4사의 수주 잔고가 12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4년 동안에 수주 잔고가 51조로 넘어 올라갔습니다.
4배 이상 늘었다는 거고요. 연 100% 이상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뭐 올해 초에 캐나다 이슈 있었죠. 네네. 잠수함 수주전 관련해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마 올해 상반기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아마 그 잠수함 잠깐 비교 네네. 한번 해드렸는데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수함에 대한 기대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네네. 앞으로 방산주 볼 때는 체크 포인트는 하나는 필요한 것 뭐죠? 같아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얼마나 현금을 잘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워낙 나라별로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공급망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을 얼마나 꾸준하게 차곡차곡 가지고 있느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마 돈은 꾸준하게 써야 된다라고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나라들의 고민은 뭐냐? 그럼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라는 얘기는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급망을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주가 상방을 조금 열어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이 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방산주들의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뭐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 상황. 오늘 뭐 또 조선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카 프로젝트 밑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우리가 역시 선두에 있다라는 것도 보여줬고 이게 또 방산과도 엮이는 일이니까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대신에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그 나라의 공급망을 잘 뚫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종목들 그럼 몇 개 체크해 보죠. 네, 우선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먼저 본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자체적인 모멘텀도 있고요.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네. 우주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 상승은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 돼야 되는데 눈에 조금 크게 그려지는 기대감은 사우디랑 루마니아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우디는 20조 원 규모.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그래도 뭐 실패할 확률보다는 가져올 확률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루마니아 쪽에서도 레드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상방은 조금 많이 열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지상 모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센 것 같아요.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데에서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대 로템은 현재 그 폴란드 3차 계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진행이 돼서 수주했다라고 하면 또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 로템도 루마니아랑 페루의 기대감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방산 4사 중에서도 이 두 개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찍을 종목은 이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토픽 바로 알려주세요. 네, 왜냐면 이제 또 가네들을 또 잡기에는 고점 부담이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방산 관련된 기업 중에 제일 못 간 애가 풍산이더라고요. 풍산. 네. 네, 풍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풍산에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쵸. 전쟁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뭘 것 같습니까? 총알. 총알. 또 있지만 총알, 미사일 많이 썼습니다. 네. 채우기도 해야 돼요. 이때 풍산이 조금 많이 갔는데 저는 가장 큰 변화는 드론입니다. 아, 드론. 네, 드론을 가지고 예를 들면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드론으로 500억짜리 전차를 때려잡는 전쟁을 보여준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이거든요. 풍산이 드론도 하나요? 드론이지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그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 군대 재입대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네, 뭐 누군지는 이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사람이 군대를 재입대해서 새로운 보직을 저는 봤어요. 뭐가 있냐면 드론 운전병. 드론병. 네, 드론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군대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쵸. 드론은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산 부품 가다가 싼 거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드론에 달려있는 폭탄, 가서 결론은 던지고 오건 부딪혀서 터트리건 이걸 해야 되는데 풍산이 요걸 잘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현대전으로 넘어가면서 풍산에 대한 매력도는 이쪽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 이제 조금
부상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너무 기대감만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감은 뭐 있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현대로템에서 아까 폴란드 수주 이야기했죠. 3차 본격화됐다. 네. 근데 K2 가면요. 풍산에 포탄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주했다라고 하면 풍산도 사실은 조금 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가격적인 매력도도 최근에 11만 원 초반에서 딱 다지고 있습니다. 좀 쉬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금 뚫린다라고 하면 고점이 17만 원이었거든요. 35% 정도 현재 떨어져 있으니까 회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봤는데 풍산을 골라주셨어요. 신사업, 드론 사업도 하고 있고 워낙 뭐 잘하고 있는 포탄이나 총알 이쪽 사업은 든든하니까요.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반도체 인재 확보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일론 머스크는 17일 X에 테슬라 코리아 인공지능 칩 디자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한국에서 칩 설계 팹, AI, 소프트웨어 인재를 찾는다고 밝혔다.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함께 올리며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23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공장에서 차세대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 고대역 폭메모리 강국 한국을 겨냥한 인재 확보전이 본격화된 셈이다.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더해 미국 빅테크까지 가세하면서 반도체 엔지니어 쟁탈전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가 5,6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어요. 2.78% 상승세.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파는데 선물에서 지금 5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니까 받쳐주고 있어요. 이런데 기관들이 엄청 사고 있으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660포인트 선 계속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이 제가 앞에서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에는 별로 힘이 없는 듯 싶었는데 이제 한 10시 구간 지나니까 갑자기 코스닥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이 함께 외국인은 9천억 원 넘게 기관은 7천억 원 넘게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을 이 두 주체가 매수하니까 열심히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1조 5천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 공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어떻게 또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시장의 분위기를 저희가 연휴를 쉬고 왔으니까 다시 좀 제대로 느껴봐야 되겠죠.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온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옷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연휴 잘 쉬었죠? 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위원님이 연휴 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을 봐야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게 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도 너무 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지난 9월 말에 이제 2만 원 초반대에서 네, 지금 근데 말씀을 7만 드리면서 원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대장주가 살아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주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과 맞물리면서 증권주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저가 증권주들이 오늘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한가에 들어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마디로 질풍노도의 질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네. 미래에셋증권과 또 키움증권 그리고 또 삼성증권 또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주주라고 우리가 상장돼 있습니다만은 핵심 축이죠 사실은 네. 시장 지수 뭐 2천, 3천, 4천, 5천 이상, 6천, 7천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들 쪽들이 집중적인 어떤 밸류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축으로 들어섰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뭐 우리 흔한 말로 박현주 회장의 선견 지명, 뭐 미래에셋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스페이스X에 스페이스X 투자. 네. 4천억 이상을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장 차익이라든가 기업 가치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높아져요. 되고 있어요. 빠르면 뭐 6월 중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상장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세 흐름들이 다른 증권주들이 좀 주춤은 하더라도 끌고 갈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정부에서 이제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를 통과가 하겠다라는 될 얘기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뭐 주주가치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금융지주 쪽에 당연한 수혜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 비중들이 높은 기업이라든가 또는 자사주를 뭐 소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동참이 다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 특별법과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법이라든가 또 조각 투자와 관련된 STO라든가 이런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의 중심 축의 역할을 미래에셋증권이 해준다라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인 투자라든가 그리고 또 증시 활성화에 따른 뭐 IPO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브로커리지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면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수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미래에셋증권을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저는 굳이 미래에셋증권을 굳이 안 쫓아가도 된다고 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하시고요. 네네. 오히려 저가 증권주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중견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세를 주도하고 있어요. 물론 한화요? 뭐 SK증권도 있고 뭐 저가권에 뭐 상상이증권도 있고 걔네는 있지만은 막 상한가를 막 그거보다는 차라리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뭐 교보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저가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에셋벤처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왔는데 지난 3차 목표가가 6만 원이었어요. 근데 7만 원도 훌쩍 넘어갔는데 이제 4차 목표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7만 5천 원을 제시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자리에서 7만 5천 원 별로 뭐 가성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시되 오히려 미래에셋증권이 없으신 분들, 증권주들을 지금이라도 담을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미래에셋증권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일단 1등으로 넣어놓고 저것이 흔들릴 때 다른 것들도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지난주부터 지금 뭐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한 달 사이에 지금 뭐 130%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증권주 중에 어쨌든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을 지금 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아직 안 올라간 증권주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위원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주셨을지 공개합니다. 하나오션입니다. 자, 하나오션 오늘 뭐 조선주들도 연휴 쉬고 오니까 잘 쉰 다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스카 프로젝트 재건 계획 결국에 우리의 이름이 쏙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 미국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안 좋은데 네, 우리 네. 시장 만약에 안 좋게 끝나면은 오늘 개장하면서부터 크게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사실은 막 걱정하신 나오지 분들도 않을까 있었어요. 생각했는데. 근데 냉정히 보면은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 쪽의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만한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13일이었었죠.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조선 재건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이제 제일 먼저 총대 메고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많은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또 원전과 관련된 우리가 마스가 마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부에서는 일본도 만약에 조선업에 관련돼서 뭐 숟가락 얹으면은 우리 쪽이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본과 우리의 어떠한 그 조선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에다가 우리가 또 하청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일본은 사실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완전한 사양 산업으로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오늘 조선주들이 급등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반도체 투톱에만 집중이 됐던 설 전의 움직임들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바로 그 공백을 조선주들 그리고 또 원전 원전도 쪽들이 잘 메꿔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시장의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질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뭐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조선 또는 기자재 종목도 있지만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오션의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네네네.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캐나다라든가 호주 쪽에 이런 대규모 방산 투자 계획 또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도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단순하게 조선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밖에 네. 없다. 특히 이제 정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나서 하나그룹이 2024년도에 비로소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클럽에 입성하는 네. 그러한 어떠한 그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다만 지금 차트의 모습에서 중요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결국 작년 10월 달이었었죠. 15만 2천 원을 넘어갔다가 10만 원까지 밀렸던 흐름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 초에 15만 원을 넘어갔는데 이 자리를 지금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해 준다라면 다음 레벨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그게 실패가 된다라면 또 조금 더 제한된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15만 원 돌파 여부 그리고 그 자리가 돌파되고 안착이 된다면 20만 원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나는데 말씀해 주신 그 라인들을 잘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종목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까요? 말씀을 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전입니다. 원전도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10만 원 안착 시도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전과 관련된 관계사들 중에서 가장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이 한전 KPS입니다. 특히 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했을 때 급감했다라는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 좀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일시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부터 뭐 원전 쪽이라든가 화력 쪽에서도 계획 예방 정비와 관련된 수주가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팀 코리아 또 대미 투자 뭐 글로벌 원전 확대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전 KPS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은 일정한 박스 돌파 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만 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전 KPS까지 원전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동구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